오늘 미니 설명에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면 항상 저는 이제 목표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이것부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중학교 1, 2학년 때는 잘 모르세요. 아이가 갑자기 우리 학생이 갑자기 중3 때가 돼서야지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전까지는 학생들도 대략적으로밖에 모르거든요.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지. 자, 그래서 우선 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중학교 1학년까지는 특목자사고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형태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영재학교가 진행이 되죠. 올해부터 6월 달에 영재학교 입시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전국 어디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영재학교예요. 영재학교는 전국에 8개가 있습니다. 부산에 한국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까지 해서 총 8개가 있고요. 자, 영재학교에 준비했다가 아쉽게 불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나 혹은 영재학교에 합격을 해도 과학고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과학고를 제가 따로 올려놓은 게 우선 과학고는 전기고 입시예요. 전기고라는 것은 영재학교 입시가 끝나고 나서 8월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11월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과학고의 특징 같은 경우는 광역단위 선발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역단위 선발이라는 것은 자기 해당 지역, 자기 지역에서 선발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전국 20개 과학고, 자기 지역의 과학고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서 진학할 수 있고요. 서울에는 과학고가 2개가 있죠. 한성하고 세종. 그 다음 경상북도 지역에도 경북과학고하고 경상과학고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자기 지역에 따라서 과학고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과학고 입시가 끝나고 나서 여기가 정기고거든요. 후기고에는 자,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까지 해서 자, 후기고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자, 외고 광역단위 선발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 지역의 외고에 진학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행정구역을 넓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경기도는 굉장히 선택지가 넓어지겠죠. 국제고 같은 경우도 광역단위 선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사고 같은 경우,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자사고가 있는가 하면 광역 단위로 선발하는 자사고도 있고요. 그 다음 일반고 같은 경우도 보통 자기에서 자기 지역 교육청 상황에 좀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전국 선발하는 일반고도 있고 광역 단위 선발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자, 이렇게 고등학교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 파악하시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아이가 어디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은 홈페이지나 혹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설명회를 한 번씩 데리고 가보시는 것도 아이들의 진로 설정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잡히고 나면은 더 수월한데 자, 대부분 친구들이 중3쯤 돼서야 한번 가보고 싶다. 여기 한번 준비해 볼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중3쯤 돼서야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고 막 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생활기록부를 봤더니 누수가 있다면 준비가 상당히 어렵겠죠.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들도 오늘 같이 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 형태예요. 자, 이거는 그해 요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2022학년도 요강은 발표되지 않아서 작년 거를 바탕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재학교 같은 경우를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항목들이 다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워지는 항목 없이 그냥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2021학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같은 경우는 수상 실적은 제외하고 받았었습니다.
전부 다 학교생활기록부가 들어간다는 것은 점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원점수 몇 점, 그 학교의 평균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그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점수가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 영재학교만 점수가 보여지는 거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점수가 안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취평가제 A, B, C 이걸로 학생들을 성적들을 평가를 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과학고 보시게 되면요. 자, 과학고는요. 고임용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게 되는데 고임용을 우리가 나이스에서 딱 클릭을 하는 순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가 제외가 됩니다. 성적이 지워지고 자, 성적 항목에서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가 제외되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성취도와 수강자 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상급 학교에 제공이 됩니다. 영재 기록사항도 역시 제외되고 지워진 상태로 학교에 제출이 되는 거예요. 수상 실적을 제외하는 학교들, 그 다음 중학교의 빵빵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워서 제출하는 학교들도 있었고 3학년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건 학년 말에 작성해 주시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제외시키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20개 과학고 공통적으로 전부 다 고임용 학교생활기록을 제출하다 보니까 성적은 지워지고요.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수상 실적을 제외하는 학교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아예 출신 중학교 부분을 지워서 제출하게끔도 했었고 3학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제외하는 학교들도 있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외고 국제고 보시게 되면은 외고 국제고용 외고 국제고 기록부가 따로 있어요. 나이스에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거기에는 수상 경력이 제외됩니다. 수상 실적이 제외되고요.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 영어, 국어, 사회, 가로 역사 이 과목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를 제외하고 성취도하고 수강자 수만 표시가 돼서 제출이 돼요. 뭐가 빠졌죠? 수학, 과학 비롯한 이 나머지 과목들. 그러니까 성적이 제공될 때 영어, 국어, 사회 성적만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 수학에 B 있는데 어떻게 해요? 외국 국제고사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영어는 무조건 A가 나와야 되겠고요. 자, 국어하고 사회 같은 경우는 동점자 처리 방식 때문에 국어, 사회 성적까지도 보여지는 거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 중학교 3학년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역시 제외가 되고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꼬린 말이 출신 학교를 지우는 거죠. 개인정보를 지워서 제공이 되는 거고요.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기록 제외된다. 자, 남는 게 별로 없죠.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도. 자, 그 다음 자사고로 보셨을 때 자사고 같은 경우는 서울 방식 자사고의 형태, 광역단위 선발하는 그런 자사고와 달리 전국 선발하는 자사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를 보여드리는 건데 역시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제외됩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네, 성취도하고 수강자 수만 표시가 되는 거죠. 대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다 들어가겠죠. 영재 기록사항 제외되고요. 자, 어떤 학교는 수상 실적을 제외시키는 학교도 있고요. 3학년의 교과학습 발달 사항,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제외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3학년 것만. 그다음 3학년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제외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역시 학교마다 요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는데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요강을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일반고 같은 경우도 자, 학교생활기록부 자체를 전체적으로 교과, 비교과로 분류를 시킨 뒤에 이거를 점수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비교과 점수를 따로 산출을 해요. 출결, 행동발달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봉사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정량적으로 평가한 뒤에 종합 점수를 산출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내가 어디 학교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내 학생부에서 보여지는 게 있고 보여지지 않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모두 다 잘 채우면 좋겠지만 우선 그래도 꼭 확인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예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이제 항목별로 설명은 제가 다른 자료에서 한번 해드렸었는데 크게 8가지 항목으로 분류가 되죠. 인적, 학적 사항 들어갑니다. 개인정보죠. 자, 출결 사항 같은 경우는 뭘 보여줄 것 같으세요? 성실성, 자기관리 능력. 그러니까 개근이 가장 좋다. 당연한 얘기지만 개근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 자기관리 능력이 뭐냐면요.
어쩔 수 없이 뭐 질병으로 인해서라던가 뭐 결과나 지각이나 결석이 있었을 때 특기사항 항목에 기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리 능력까지도 보여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상 영역 같은 경우는 제외시키는 학교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뭐 교내 대회를 많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우선 자기가 준비하고자 하는 것들, 자기의 관심도를 조금 다른 영역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외시키는 학교가 많다는 거. 하지만 제외시키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상 실적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니까. 네. 그다음 네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 얘가 이제 좀 작성되는 항목이 많고 이거는 지워지는 학교가 없잖아요. 자, 창체 활동이라고 불리는 이 활동은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크게 분류가 되고요. 봉사활동 실적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몇 시간 해야 된다? 이거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특목자사고에서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걸 점수화시키기 때문에 1년에 몇 시간 이상 지역 교육청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정성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각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으냐? 무조건 뭐 굉장히 잘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준비시키다 보니까 중요한 게요. 자, 그 학생이 어떤 분야에 관심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심도가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결국 중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의 소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선생님한테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서 학생이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실수록 선생님들께서도 작성해 주시기 훨씬 더 수월하실 거잖아요. 학교 활동에서 역할의 주도성,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임원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보통 학교나 학급의 행사, 활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자, 꼭 내가 좋은 임원을 했다, 난 반장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어느 정도의 주도성을 보이고 있는지 그 다음 자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통해서도 보여주실 수가 있다 이거고요. 자 교과학습 발달사항 같은 경우는 자 성적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이게 있습니다. 중학교는 필수 기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작성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라서 다 작성이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1학년 학생부를 보시면서 2학년, 3학년 어머니들은 1학년 때 잘 써주셨으니까 2학년, 3학년 때도 잘 써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필수 기재가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1순위는 소통이죠. 과목 담당 선생님과도 학생이 정말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과목 담당 선생님들께서도 써주실 말이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요. 자, 영재학교는 성적이 원점수까지 다 관리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자, 영재학교를 제외한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는 성취도 위주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올 A를 목표로 하시면 좋겠지만 아이들 뭐 안 나왔었을 때 뭐 B가 하나 있거나 했었을 때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한번 준비는 계속 해보시는 거 이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은 학교가 정해져 있다면 내가 과학고를 가고 싶다라면 수학, 과학 쪽에 대해서 뭐라도 작성이 되어져 있으면 수업 시간에 참여도가 높거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들어가 있으면 좀 정리가 되면 훨씬 더 나중에 수월합니다. 뭐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면접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하기 수월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세특 관리가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자 세특을 안 보는 학교도 많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유학기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이 자유학기 활동 영역들 뭐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학교 프로그램들 위주로 들어가더라도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성장과 변화가 있었는지 자, 나는 과학고를 가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는 진로 탐색 활동 그쪽 수학과학 분야를 안 했다.
그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과학고를 진학하더라도 거기서도 국어, 영어 이런 인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과목들 사회 수업도 진행을 하잖아요. 이런 영역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학업 역량을 다 보여주시는 게 더 우선시 여겨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독서활동이요. 지워지는 학교 한 군데도 없었죠. 자, 이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 학생의 학업 역량, 즉 수준을 보여준다. 이것도 좋은 거,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준이라는 것이 무조건 어려운 책을 읽었다고 좋은 게 아니죠. 이 책을 통해서 그 다음 책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겠죠. 1학년 1학기, 2학기 때 읽었던 책들과 2학년 1학기, 2학기 때 책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친구가 그 다음 단계로 이 내용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냈구나. 이런 스토리가 들어가도 좋겠고요.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누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학기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평소에 독서활동 종합 지원 시스템에다가 계속해서 독후감 그래도 한 달에 한 편 정도씩은 업로드를 시켜놓으시고 학기 말에 담임 선생님 혹은 교과 담당 선생님께 자기 읽은 책들에 대해서 책 제목과 저자를 우선 제출을 해보세요. 그렇게 올려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마다 독후감을 제출해야지 올려주는 학교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상황에 맞춰서 독서활동에 대해서는 좀 부모님들께서도 이거는 작성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학기 말마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철저하게 좀 기록하고 관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았었어요. 중3 때 와가지고 선생님 저 과학고 갈래요? 학생부를 들고 왔는데 1학년 때 독서가 비어있거나 정말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1학년 때 학교생활 기록부는 집에서 확인 못 하시거든요. 특히 중1 때 같은 경우는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성적도 없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냥 방심하시고 학년이 딱 끝나버렸습니다. 2학년 올라가서 봤더니 와 독서활동 빠져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수정이 안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집에서 도와주실 때 그리고 학생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자기 독서활동 쪽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도 필요 없습니다. 한 학기에 한 5, 6권 정도도 충분해요. 비어있는 것보다는 낫겠죠. 자, 그래서 자기의 관심 분야도 보여줄 수 있겠고 혹은 자기의 지적 수준 이런 것들도 내세울 수 있는 게 독서활동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꼭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3학년에 행특이 제외되는 학교들은 제법 있었지만 1, 2학년 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리더십이라던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역량들에 대해서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특정한 목표가 없더라 할지라도 아직 어디 고등학교를 갈지 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잡아놓고 나서 준비를 시키셔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입장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서 같이 옆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과의 교류와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거나 하셨을 때 부모님께서 학교에 가시거나 혹은 담임 선생님과 전화 상담 같은 것들을 하셨을 때 우선 이 학생이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좀 알려주셔야지 학교 측에서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부모님과 아이만의 비밀로 간직한 채 중1, 2 시절을 딱 보내다가 그럼 어떻게 도와줘요?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원활한 소통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이 내용은 자료는 PDF 파일로 저희 네이버 밴드 입시전략 연구소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